세상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은주는 그날 처음 알았다. 병원 복도에 울려 퍼지는 긴 신호음이 남편의 마지막을 알렸을 때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함께 멈춰버렸다. 부인,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의사의 말은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은주는 차가워진 남편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25에 만나 15년을 함께한 사람이었다. 평범하지만 행복했던 일상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장례식장은 북적였지만 은주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조문객들의 위로는 공허하게 들렸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중학생인 딸 지수와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 민우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보며 은주는 어머니로서 살아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런데 남편이 떠난 지 일주일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남편의 사무실을 정리하던 중 발견한 신용카드 명세서와 통장 내역,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낯선 여자와의 문자 기록들. 은주의 손이 떨렸다. 여보, 당신이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남편은 2년 동안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고 그녀에게 상당한 돈을 썼다. 은주가 모르는 사이에 빚까지 생겨 있었다. 보험금으로도 충당하기 어려운 액수였다. 그 밤 은주는 홀로 앉아 울었다. 배신감과 절망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에게 속았다는 사실이 죽음보다 더 아팠다. 하지만 아이들은 잠들어 있었고 내일은 어김없이 올 것이었다. 은주는 눈물을 닦으며 생각했다.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정부 경험이 없으시다고요? 면접관의 날카로운 시선이 은주를 훑었다. 강남 한복판의 화려한 저택 앞에서 은주는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지 실감했다. 검은색 정장은 장례식 때 입었던 것이고 구두는 굽이 조금 닳아 있었다. 네, 하지만 집안일은 누구보다 잘합니다. 가족들을 돌보는 일이니까요. 여기는 평범한 집이 아닙니다. 까다로운 분이시고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야 해요. 실수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남편이 남긴 빚을 갚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했고 주거까지 제공하는 이 자리만큼 절실한 것도 없었다. 저택 안으로 들어서자 은주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높은 천장,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마치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광경이었다. 자신이 사는 오래된 아파트와는 다른 세상이었다. 1층은 거실과 부엌, 서재입니다. 2층에 안주인 방과 손님방들이 있고 3층 작은 방이 당신 숙소예요. 매일 아침 7시에 시작해서 저녁 준비까지 마치면 됩니다. 관리인의 설명을 들으며 은주는 이 거대한 집을 혼자 관리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다. 아이들은 친정 부모님께 맡기고 주말에만 만날 수 있었지만 적어도 생계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첫날 밤 3층 작은 방에서 은주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심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둠 속에 있었다. 이곳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아이들이 그리워서 잠들기 어려웠다. 새벽 6시 알람이 울렸다. 은주는 일어나 단정히 머리를 묶고 앞치마를 둘렀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누군가의 아내도 온전한 어머니도 아닌 그저 남의 집 가정부가 된 자신이.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은주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계단을 내려갔다. 준호는 매일 아침 정확히 7시 30분에 식탁에 앉았다. 신문을 읽으며 커피를 마시는 그의 모습에서 은주는 깊은 외로움을 읽을 수 있었다. 60대 중반의 그는 여전히 단정하고 위엄이 있었지만 텅 빈 저택 안에서 혼자 식사하는 모습은 어딘지 쓸쓸해 보였다. 아침 식사 여기 두겠습니다.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준호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다. 첫 주 동안 그와 나눈 대화는 업무적인 것들 뿐이었다. 저녁은 8시에 준비해 주세요. 세탁물은 여기 놓아두겠습니다. 손님이 오시니 거실을 정리해 주세요. 그뿐이었다. 하지만 은주는 점차 이 집의 리듬을 익혀갔다. 준호가 아침에는 커피와 토스트를 선호하고 저녁에는 한식을 좋아한다는 것을, 서재에서 늦게까지 일하는 날이 많다는 것을, 그리고 가끔 밤늦게 정원을 거니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저녁 은주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보았다. 준호가 정원을 천천히 걷고 있었다. 그의 뒷모습에서 깊은 고독이 느껴졌다. 이 큰 집에 혼자 사는 것이 얼마나 외로울까 생각하니 자신의 처지와 겹쳐 보였다. 부인.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은주는 깜짝 놀랐다. 언제부터인가 준호가 부엌 입구에 서 있었다. 네, 사장님. 오늘 저녁 음식이 맛있었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은주의 마음에 작은 온기가 스며들었다. 남편이 죽은 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서 인정받는 느낌이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준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아이들은 건강한지요? 은주는 놀랐다. 자신의 사정을 어떻게 알았을까? 네, 잘 있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준호는 그렇게 말하고 서재로 향했다. 하지만 그 짧은 대화에서 은주는 따뜻함을 느꼈다. 이 사람도 혼자이고 외롭고 누군가의 따뜻함을 그리워한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과 비슷한 상처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날 밤 은주는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 수 있었다. 이게 뭔가요? 준호가 저녁 식탁을 보며 물었다. 평소와 달리 정성스럽게 차린 상에는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집에서 늘 해드리던 음식들입니다.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은주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이틀 전 준호가 입맛이 없어 보이는 모습을 보고 정성을 다해 준비한 상차림이었다. 준호는 숟가락을 들어 된장찌개를 한 모금 떴다. 그리고 잠시 멈칫했다. 오랜만에 맛보는 집밥의 맛이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5년 그동안 먹어온 것은 비싸지만 정성 없는 음식들 뿐이었다. 맛있습니다. 진심이 담긴 한마디였다. 은주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날부터 저녁 시간이 달라졌다. 준호는 더 이상 신문을 보며 혼자 식사하지 않았다. 때로는 음식에 대해, 때로는 날씨에 대해 짧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오늘 반찬이 특별히 많네요. 주말이라 아이들 생각이 나서 그런지 자꾸 손이 가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립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곳에서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준호는 은주의 말에서 깊은 슬픔을 읽을 수 있었다. 자신과 같은 상실감, 같은 외로움이 느껴졌다. 좋은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은주는 고개를 들었다. 준호의 눈빛이 평소보다 부드러웠다. 음식에 정성이 느껴집니다. 가족을 많이 사랑했나 봅니다. 그 말에 은주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남편의 배신으로 상처받았지만 가족을 사랑했던 마음만은 진실했다. 그 마음을 누군가 알아준다는 것이 위로가 되었다. 사장님도 가족분들을 많이 그리워하시는 것 같아요. 준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은주의 질문에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표정에서 은주는 답을 읽을 수 있었다. 아무도 혼자 사는 것에 완전히 익숙해질 수는 없다는 것을. 다만 견뎌낼 뿐이라는 것을. 그날 밤 은주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다. 이 집에서의 시간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준호라는 사람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는 것을.
외롭지만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버지, 이분이 새로 오신 가정부예요? 소영의 목소리에는 차가움이 배어 있었다. 30대 중반의 그녀는 명품으로 치장했지만 표정은 날카로웠다. 은주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김은주입니다. 그렇군요. 전에 일하던 아주머니들과 달리 젊으시네요. 소영의 시선이 은주를 위아래로 훑었다. 그 시선에서 은주는 불편함을 느꼈다. 마치 자신을 품평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소영아, 은주 씨는 일을 잘하고 계신다. 준호가 딸을 제지했지만 소영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다. 아버지, 요즘 표정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의미심장한 말이었다. 은주는 불편해서 자리를 뜨려 했지만 소영이 말을 이었다. 그런데 김은주 씨, 남편분은 어떻게 되세요? 소영아. 준호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소영은 계속했다. 궁금해서요. 아직 젊으신데 혼자 일하고 계시니까. 혹시 이혼이라도 하신 건 아니죠? 은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가장 아픈 상처를 건드린 질문이었다. 남편은 작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아이들은 누가 돌보고 계세요? 엄마가 일하러 나와버리면 아이들이 걱정될 텐데요. 날카로운 말들이 은주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 소영은 계속해서 은주의 과거를 캐묻고 현재 상황을 비꼬았다. 소영, 그만해라. 준호의 단호한 목소리에 소영은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게 은주를 향하고 있었다. 그날 밤 은주는 3층 방에서 울었다. 소영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자신이 정말 남의 집에 침입한 외부인일 뿐인가. 준호와 나눈 따뜻한 대화들도 그저 동정심에서 비롯된 것일까. 다음 날부터 은주는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준호와 필요한 말 외에는 대화하지 않으려 했고 그의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준호는 그런 은주의 변화를 눈치챘다. 어제 소영이 무례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닙니다. 당연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 집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준호의 말에 은주는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소영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은 결국 고용된 사람일 뿐이었다. 비가 내리는 밤이었다. 은주는 늦은 시간까지 서재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차를 끓였다. 준호는 요즘 더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고 피곤해 보였다. 사장님, 차 드시겠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자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서재 안에 준호는 서류에 파묻혀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배어 있었다. 너무 늦게까지 일하시는 것 같아서요. 은주가 차를 내밀자 준호는 고마운 듯 받아들었다. 요즘 회사 일이 복잡해서 말이에요. 몸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건강이 우선이에요. 준호는 차를 마시며 은주를 바라보았다.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다. 언제부터인가 이 여자의 존재가 큰 위로가 되고 있었다. 당신도 힘들 텐데 저까지 걱정해 주시는군요. 힘든 건 서로 같지 않을까요? 은주의 말에 준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내가 죽은 후에 이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견디기 어려웠어요. 저도 그래요. 남편이 떠난 후에 모든 게 달라졌어요. 두 사람 사이에 깊은 공감이 흘렀다. 상실의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감정이었다. 그런데 요즘은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준호의 말에 은주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당신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은주는 혼란스러웠다. 이것은 단순한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의 감정이 아니었다. 사장님, 은주 씨.
준호가 은주의 이름을 불렀다. 처음으로 정식 이름으로 불린 것이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진 것을 느꼈다. 비소리가 창밖에서 들렸고 서재는 고요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다. 은주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늦었으니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은주 씨. 하지만 은주는 서재를 나와버렸다. 복도를 걸으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 감정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남편을 잃고 불과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기울어지는 자신이 부끄러웠다. 아버지가 어머니 사진을 치워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소영의 말에 은주는 손이 멈췄다. 거실 청소를 하던 중이었는데 소영이 갑자기 나타나 말을 걸어온 것이었다. 그런 줄 모르고 깜짝 놀랐어요. 5년 동안 한 번도 치우라고 하신 적이 없으셔서.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김은주 씨, 혹시 아버지께 무슨 말씀이라도 드렸나요? 아닙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어요. 그럼 아버지가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신 건가요? 소영의 말투에는 의심이 배어 있었다. 은주는 점점 불안해졌다. 사실 어머니와 닮은 부분이 있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요즘 많이 달라지셨거든요. 닮았다고요? 네. 어머니도 요리를 잘하셨고 조용하고 온화한 성격이셨어요. 그리고 소영이 잠시 멈췄다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께서 외로울 때 곁에서 위로해드렸죠. 김은주 씨처럼요. 그 말이 은주의 가슴에 차갑게 박혔다. 자신이 느꼈던 준호의 따뜻함이 사랑이 아니라 죽은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었다는 것인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는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사람을 보시면. 소영의 말이 계속 이어졌지만 은주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마치 찬물을 맞은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준호가 평소처럼 식탁에 앉았다. 하지만 은주는 다르게 보였다. 그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죽은 아내를 그리워하는 눈빛이었다는 것을. 오늘은 어떤 기분이신지 음식이 더 맛있네요. 준호의 칭찬이 예전 같지 않았다. 아내의 대체물로서 요리를 잘한다는 의미로 들렸다. 사장님. 네. 제가 누군가를 닮아서 그런 건가요? 준호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모님을 닮았다고 들었어요.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오랜 침묵 후에 그가 입을 열었다. 소영이 그런 말을 했나요?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그런 건가요? 제가 사모님의 대신인가요? 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처음에는 정말로 아내와 비슷한 면 때문에 은주에게 끌렸던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은주는 준호의 침묵에서 답을 찾았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많은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느꼈던 감정이 일방적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결국 자신은 죽은 사람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을. 아침 햇살이 3층 작은 방에 스며들었다. 은주는 짐을 정리하며 지난 몇 달을 생각했다. 이곳에서의 시간은 아팠지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정말 그만두실 건가요? 준호가 현관에서 물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이들과 함께 살아야겠어요. 일자리는 괜찮으신지요? 작은 식당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힘들겠지만 제 길을 찾아보려고요.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은주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할 수 없는 감정들이 흐르고 있었지만 이제는 정리할 때였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은주가 인사하자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저야말로 감사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저도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배운 것도 많았어요. 택시가 도착했다. 은주는 마지막으로 저택을 바라보았다. 이곳에서 겪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절망 속에서 찾은 작은 희망, 그리고 다시 찾아온 좌절.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엄마. 친정집 앞에서 아이들이 달려왔다. 지수와 민우의 얼굴에는 그리움이 가득했다. 은주는 아이들을 꽉 안았다. 이것이 자신의 진짜 자리였다. 엄마, 이제 집에 계실 거예요? 민우의 질문에 은주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엄마는 이제 너희와 함께 살 거야. 작은 원룸이었지만 가족이 함께하는 공간이었다. 은주는 새로운 일터인 작은 식당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다. 힘들었지만 이번에는 자신의 선택이었다.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김은주라는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길이었다.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이 잠든 후 은주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심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예전에는 저 빛들이 멀게만 느껴졌는데 이제는 따뜻해 보였다. 준호와의 일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누군가의 대체물이 아닌 온전한 자신으로 사랑받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 스마트폰에 저택에서 찍은 마지막 사진이 있었다. 정원의 꽃들을 배경으로 한 자신의 모습. 그때는 몰랐지만 그 사진 속 자신의 눈빛에는 새로운 결심이 담겨 있었다. 은주는 사진을 삭제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이제 앞만 보고 걸어가려 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엄마는 혼자가 아니야. 은주는 작게 중얼거렸다. 아이들이 있고 새로운 꿈이 있었다. 언젠가는 자신만의 작은 식당을 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진짜 사랑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는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온전한 자신으로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은주는 잠자리에 들기 전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평화롭게 잠든 지수와 민우. 이들이 있는 한 자신은 계속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강한 엄마로서. 그리고 당당한 한 사람으로서. 창밖으로 첫 햇살이 비쳐들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다. 은주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다. 내일이 기대되는 밤이었다.